네,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오늘은 또 지연스가 없이 우리 둘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호스트의 한주수입니다. 문혁희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로메오님? 저는 이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어제까지 강원도에 있었어요. 와우, 강원도 네, 어디? 강원도 그 속초 고성 다음 주에 개학이거든요. 벌써 다음 주 계약인가 한국은? 벌써라뇨. 천년만년 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9월 첫째 주에 하니까 아, 그래요? 2주는 남았거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그러면 캐나다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이 비슷한가요?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고요. 네, 6월 말에 시작해서 7, 8월 쫙 쉬고 9월에. 대신 겨울방학이 좀 짧고 이제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은 여름방학이 5, 6, 7, 8이죠. 4개월이죠. 대학생들은. 대신 겨울방학은 보통 2주밖에 안 9월에 되고. 시작하니까 네. 한국은 여름방학이 보통 3주 반에서 한 달이고 겨울방학이 와우. 2달이에요. 와우. 겨울방학이 되게 길어요. 12월에 방학해서 3월에 개학을 하니까. 아, 맞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땐 좀 길게 어디를 나갔다 오지 않으면은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캐나다는 아무래도 여름에 이제 뭐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여름에 이제 막 노는 것도 다 캠핑도 많이 가고 하니까 문화 자체가 여름에 약간 몰빵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방학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가를 갔는데 마침 또 비 소식도 있고 약간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어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되게 덥다가 가니까 나름 선선하고 딱 놀기 좋은 느낌이었고 이제 중간에 비가 되게 많이 온 날이 있는데 그날은 리조트 안에 있는 워터파크 가고 와우. 키즈 카페도 있고 산책할 때도 있고 하니까 와우. 잘 보냈습니다. 저는 나중에 언젠가 저는 이제 건모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남들은 이제 막 뭐 나는 유럽을 가고 싶다. 뭐 유럽 여행을 쭉 돌고 싶다. 뭐 어디 뭐 남미를 가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가고 싶은 못 해봤는데 한 번도 해본 건 뭐냐면은 이제 한국 전국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약간 꿈이에요. 네, 저도 한국에서 못 해봤어요. 전국 여행.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은 당연히 많이 해보지 않고 근데 사실 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여행인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는데 국내 여행을 간다는 게 마치 제가 캐나다에서 국내 여행을 그렇게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한국이 외국이니까 가면 이제 뭐 다양한 사실 한국에서 음악 활동하거나 그럴 때 여기저기 많이 막 통영에서 연주도 하고 그랬었었고 거제도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음악 활동할 때 조금 여기저기 지방 다닌 게 있었고 한국에서도 영어 가르칠 때 또 대전 옆에서 살았었고 그래가지고 지방을 나름 여기저기 많이 가봤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막 충무김밥 이런 거 먹고 막 그럴 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 그런 여행을 해보는 게 약간 좋다. 꿈입니다. 컨셉이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도 맞아요. 이번에 거의 10년 전에 갔다가 그 이후로는 항상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었던 막국수 집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막 음식에 대해서 딱히 그런 게 없어요. 막 고등학교 때나 회사 다닐 때도 다들 막 뭐 외식하고 싶고 딴 거 먹고 싶다고 할 때도 저는 그냥 주는 급식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 때도 엄마가 밥 그냥 해주면은 군소리 없이 그냥 먹고 메뉴 고르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 와중에 좋아하는 음식이 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시고 하나가 막국수거든요. 그 맵지 않은 막국수.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는 국수가 조금 이렇게 초고추장 들어가고 자극적이어야지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 강원도에 있는 막국수집이 되게 슴슴하면서도 입맛에 맞아가지고 계속 생각이 났는데 대박인 게 이번에 성공을 한 거예요. 오픈런을. 앱으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거에 된 적이 없는데 진짜 막 여행 내내 이것만 되면 나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괜찮아 해가지고 진짜 막 전략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심지어 딱 점심시간에 먹었어요. 그게 타이밍을 조금만 놓치면은 점심 한참 전에 먹어야 되거나 한참 후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지금 얼굴이 약간 폈습니다. 맛있었어요. 막국수의 수육. 좋더라고. 그 한국 저도 처음 이번에 경험해봤는데
저 우리 팟캐스트 하는 날 한국에서 같이 촬영했던 날 거기 네. 근처에 순댓집이 있었었는데 순대. 거기 또 소중 엔지니어가 그 딱 어플로 해가지고 줄 대기해가지고 뭐 그래도 가서 좀 기다리긴 했는데 맛집인가 보네요. 네 순대 네.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었는데 어떤 유명 연예인이 한번 간 뒤로 못 가는 곳이 되었다고 해서 마침 그날도 그 전날도 이제 지연스가 거기 형 진짜 맛있는데요 같이 가서 또 차로 태워줘 해가지고 갔는데 와 비 온 날이었는데도 역시 대한민국 한국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난 절대 못 기다리거든 그거 그렇게 비를 맞으며 그 줄을 서 있으신 분들을 보면서 저 정도까지 해도 먹어야 되는 건가 순댓국을 그러니까 근데 맛있으니까 기다리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되게 웃긴 게 강원도 거기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저희 네. 동네에 진짜 유명한 족발집이 있거든요. 네.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5년인가 6년째 살고 있고 되게 꽤나 가까운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많아. 그리고 이제 동네 집에 이렇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전빛이 어둡다. 네, 약간 근데 애들이 식당,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못 기다리죠. 네. 오래 기다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식당도 참 진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디는 맞아요. 안 되는 데는 진짜 안 되고 잘 되는 그렇게 맞아요. 막 기다려도 못 먹고 맞아요. 진짜. 음악의 양극화랑 어떻게든 연관 지어보려고 어쨌든 우리 음악 팟캐스트니까 음악이랑 연결 지어보면은 그래, 음식 팟캐스트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음식이라는 컨셉을 갖고 한국에 전국 여행을 하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좀 비추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음식에 굉장히 약간 저는 뭐 어디 가서 구경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고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이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조금 제가 만났던 저 훌륭한 레코딩 엔지니어들, 믹스 엔지니어들은 신기하게도 엄청난 요리사예요. 그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네. 신기하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음악 얘기니까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뭐 저의 스승님이신 조지 메센버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진짜 막 요리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해박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못 만드는 음식이 없어요.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친하신 이제 캐나다 몇 개 계신 이제 리차드 킹이라는 교수님들 계신데 그분은 와인을 자기가 만들어요. 집에서 와인 셀러가 있어 집에. 그리고 자기 핫소스를 자기가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뭐 음식 모자래 뭐 김치찌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나 집에서 고추장 된장 만들어. 그렇죠. 고추부터 길러. 그렇죠. 그 레벨을 하는 거야. 예. 그 이름 걸고 뭐 해야 되지? 진짜 근데 그게 뭐 김봉남 할머니 맛없으면은 그냥 뭐 취미구나. 취미군 한데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오.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나서 먹었던 스테이크 중에 가장 맛있던 스테이크를 어디서 먹었냐면은 이제 제가 보선 심포니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때 거기 이제 치프 엔지니어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매 시즌마다 그 엔지니어들 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 한번 초대를 해요. 그러면은 브릭 스테이크라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아궁이가 있어. 케일. 네. 근데 거기 벽돌에다가 스테이크를 넣고 그 아궁이에 그러니까 벽돌을 달군 다음에 그걸로 스테이크를 쌓아가지고 벽돌 사이에다가 스테이크를 해도 그 벽돌의 그 압력과 뭐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이렇게 굽는 건데 위아래가 같이 구워지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같이 구워지는데 와.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로 삽으로 넣었다가 쫙 하면 딱 빠지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스테이크는 제가 또 나름 그래도 스테이크 비싼데 몇 번 가봤는데 물론 그런 스테이크 집도 맛있었지만 이 스테이크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딱 먹고 진짜 30만 원 드릴게 하나 더 구워주면 안 돼? 이런 느낌이었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 더 먹고 싶으면 30만 원 했으면 줬어 거기서. 그만큼 맛있는 스테이크였어요. 평생 다시는 먹을 수가 없는 스테이크. 지금 침이 삼키시는 건가요? 야식 땡기네 갑자기. 지금 배고플 시간이시구나. 저는 그 스테이크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설명을 듣는 침이 나오네요.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딱 그 광고에 나오는 그 불이 막 이렇게 나오고 진짜 하면서 네.
진짜 오늘 미국의 뭐 뉴욕의 먹어야겠다. 피터 루갈이라고 접시채로 넣어가지고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굽는 아궁이에다가 그런 집이 어, 있는데 거기도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거기가 진짜 1티어급인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엄청난. 그래서 제가 침 엄청 이제 삼키시는 예, 것 같습니다. 갑자기 침이 나면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김치도 담그고 뭐 LA 갈비 뭐 돼지갈비 양념 돼지갈비 이런 것들 다 숯불로 제가 굽고서 구워서 먹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나름 요리에 이제 상당하시네요. 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가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김치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 김치 이게 뭐지? 이 진짜 어려운 음식인가 김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작년에 이제 조금씩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렇게 진짜 맛있게 담그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에 되게 관심을 아, 가지고 어,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네. 비싼데 맛은 없어. 이게 최선인가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길래. 근데 유튜브 요즘 다 잘 나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진짜 유튜브만 따라 해도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게 나와요. 저 진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는 그러면은 이렇게 뮤지션이나 연주자나 작곡가 중에서도 그렇게 음식 요리 잘하시는 분이 많나요? 아니면 뮤지션 엔지니어가 중에는 한 특히 번도 못 그런가요? 봤어요. 그쵸? 아, 저 네. 지금 소름 돋은 게 뭐냐면, 제가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이게 친구를 잘 안 사귀는데, 최근에 가장 이제 친해진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직업이 따로 있으시고, 이제 건축 관련,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건축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데, 이제 사운드 믹싱 엔지니어로서도 활동을 이제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옛날부터 있었고, 산주수님 알고 계시거든요. 어이. 근데 그분도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음. 본인 피셜 뭐야 사진도 비주얼? 보고 이제 네. 가족에게 주말에 이렇게 요리를 해줬고 뭐 학원을 다니셨다고 했나 유튜브를 봤다고 했나 그거는 기억이 지금 헷갈리는데 그분도 엔지니어예요. 음. 왜죠? 이게 이유가 뭐죠? 믹싱 엔지니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네, 그런 재료들을 네, 잘 섞는 걸 하는 건데 요리도 사실은 그 비율이잖아. 그런가 까나리 액젓을 봐. 얼마큼을 넣고 아, 소금을 얼마를 넣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어, 거니까 어, MSG를 얼마를 넣고 어, 그래서 그런 어, 것들을 조합을 하는 거니까. 신기해. 예. 그러니까 뮤지션들은 아 이렇게 감으로 해. 약간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음. 이렇게 하니까 약간 괴이한 음식이 되는 걸까요? 예. 재미도 예. 없고 네. 레시피대로 한 것 같은데 엉망이 되고. 아이 뭐 이거는 이제 농담이었는데요. 사운드 엔지니어와 요리의 상관관계 재밌네요. 예.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진짜 근데 약간 제 주변에 믹스 엔지니어들 중에 또 몇 명 생각나는데 막 다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 가서 야 요리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김치 어, 정도로 막 돼지갈비, 양념갈비 이런 거 정도로 그거는 뭐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지. 걔네들 막 장난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재밌다. 약간 그 주변에 결혼 안 하신, 음.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이신 사운드 엔지니어 분들 계시면 요리 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게요. 남자가 요리 잘하면은 진짜 좋죠. 그렇죠. 좋죠. 음, 저는 일단 슴슴한 걸 좋아해서, 음. 그러니까 요리를, 그러니까 이 음식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코다와리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내가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막 나는 음. 그거를 막 먹어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그런 게 딱히 없어요. 딱히 음. 없는데 그 이유가 소화가 좀 잘 안 돼. 아. 그러니까 소화력이 좀 잘 안 좋다 보니까 좀 슴슴하고 소화 음. 잘 되고 그런 음식을 좋아하고 다행히 애기들이 애기였을 때는 그 저의 입맛이 아이들 음식을 만드는 데는 제법 괜찮았어요. 음. 근데 남편은 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음. 안주성 그런 음식들을 음.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밥을 이제 반찬을 만들어도 항상 두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안 매운 음. 버전이랑 매운 버전. 근데 그러다 이게 보니까 점점 요리가 싫어졌어. 안 하게 귀찮아. 되죠. 그러면은 그만 하려고 했잖아. 그렇게
들으면서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일해서 그냥 먹어라 하고 요리를 해주면은 남편이 조용히 가가지고 자기만의 그 조미료를 뿌리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한 음. 3번 목격했을 때 내 안에 뭔가가 무너졌어. 예. 되게 음. 뭔가 되게 뭔가 음. 상처? 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맛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음.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둘 다 좀 크고 하면은 요리를 할 때 아예 어른 입맛에 맞춰서 하고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 따로 해서 먹으면 되니까 음. 그럴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그냥 의무감에 의무감에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슬픈 이야기죠. 엔지니어들도 보면은 딱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믹스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약간 뭐 전 저만의 그런 엄청난 색깔이 있는 엔지니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이한 그런 어떤 사운드가 있거나 막 이건 한 주소의 사운드지 이런 거 있는 거는 많이 없고 그냥 진짜 정석인 것들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뭐 아, 이렇게 막 어디 뭐 하나 튀는 거 없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음식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게 음, 진짜 그냥 제가 원하는 돼지갈비는 우리가 뭐 어릴 때 그런 한국에서 막 자전거 타고 어디 가다가 휴게소 근처에 있는 막 3층짜리 돼지갈비 집에서 나오는 딱 진짜 디테일. 돼지갈비구나 그 돼지갈비 그런 소스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음, 얼마 전에 그 아이가 탕수육 좋아하니까 탕수육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냥 진짜 우리가 중국집에서 시키면 오는 탕수육에 나오는 그 탕수육 소스 음. 뭐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그거 딱 그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저 잘 먹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보고 그것의 조합으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정합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성향이 요리랑 믹싱해서 조금 유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레시피를 딱 하고 뭐 좀 뭐 양념 소스랑 탕수육 소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김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양념 장이니까 딱 먹어보고 이제 거기서 자기의 색깔을 좀 넣는 건데 그 색깔이라는 게 나만의 뭔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옛 기억이 남아있는 이 막김치는 음, 어떤 맛이어야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갈비는 그때 그 음, 돼지갈비 탕수육도 정석인 음, 탕수육 그걸 음, 하셔서 뭘 더 넣는다는 책 해가지고 좀 맞춰가죠. 음,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적진 아,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매번 달라지긴 해요, 사실. 느낌대로 가는 재밌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리와 음악의 믹싱 토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리랑 이제 음악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도 진짜 약간 지독하게 한 우물만 파거든요. 뭐 과자도 빵도 음식도 먹는 것만 진짜 십몇 년 지나도 똑같은 것만 계속 먹는 사람 있죠. 그게 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그냥 그게 나의 베스트인 거야. 딴 거를 아무리 좋은 걸 해봐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음악도 보면은 저는 막 양념을 이렇게 추가해서 뭐 좋게 만들고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에 이제 결과물을 완성할 때 보면은 내가 맨날 좋아하던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꿈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내가 원할 때는 환경을 좀 바꿈으로써 새로운 거를 만드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풋도 좀 새롭게 하고 환경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작업실에 관한 이야기 한번 우리가 사실 지언스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언스가 없으니까 작업실. 저 오늘 얘기해야 될 거 2가지 다 지언스랑 수다 떨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네, 돌비 시네마를 얼마 전에 보고 왔어요. 네. 제가 음악 레슨을 받는데 거기 숙제여가지고 그것도 보고 왔고 음, 작업실 얘기도 이제 우리들의 작업실 이야기, 작업실 역사, 작업실에 대한 생각, 작업실이 꼭 필요할까? 꼭 있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 하고 싶었는데 그럼 F1 얘기를 지연스 오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F1 더 시네마라는 영화가 네, 레이싱 영화거든요.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인데 네.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거를 돌비로 봐라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돌비 시네마로 음, 봐라. 그래서 한국에는 제 근처에는 그래도 코엑스 메가박스에 돌비 시네마가 있어서 거기 네, 가서 봤는데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음, 음,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서 2분이 되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돌비 애트모스에 대한 저의 좀 편견을 부숴버린 경험이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다음 주에 오히려 얘기할까요? 네, 다음 주에 네,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언스 그러면은
지연스도 저도 보고 와야 되는데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웃긴 게 얼마 전에 그 아이 때문에 영화관 갔다 왔는데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캐나다 영화관은 망한 것 같아요. 왜요? 아예 아예 없어. 그러니까 물론 뭐 상영을 안 해요? 상영을 하는데 그냥 한 명도 관객이 뭐 다섯 명도 없는 거 관객이. 아예 사람이 없고 어머. 아예 영화관 자체가 망한 것 같아. 그 앞에 심지어 앞에 그런 뭐 그 뭐 메가 박스가 서 있으면 그 메가 없고 막 그 간판이 없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막 되게 자주 갔던 그런 유명한 그런 시네마인데 다 망하고 진짜 음. 영화관을 가는 문화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캐나다 다운타운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긴 아직도 좀 뭐 하겠죠. 예전보다는 아니겠지만 와, 지금은 좀 심각하게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영화관이 많이 좀 침체된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양극화. 음, 네. 그래도 주수님은 집에 돌비 네, 환경이 약간 구축되어 있으시니 네. 집에서 전 감상을 하셔도 집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저기 또 사운드바도 따로 있어서 사운드바도 하고 네. 사운드만 해도 영화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F1 시네마 영화를 만약에 저희 집에서 봤으면은 별점이 음, 2점이었을 거예요. 어, 근데 돌비에서 봐서 엄청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운드가 그럼 되게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막 이런 스트리밍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혹시 뭐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나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 당연히 영화관의 느낌을 못 받겠지만 그러게요. 사실 그런 영화 쪽으로는 되게 많이 따라왔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오히려 애플이 만든 영화더라고요. 애플이 투자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할 더 때, 그러겠죠. 네, 시작할 때 브래드 피트가 에어팟 맥스를 막 핵꾸라고 하잖아요. 헤드폰 꾸미기 막 이렇게 네네. 스티커도 막 붙여가지고 네. 딱 착용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오, 운동도 하고 해요. 오 대박. 근데 제가 딱 그 전주에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을 결국에 샀거든요. 음. 에어팟 맥스를 고민하다가 네. 그래서 조금 후회될 뻔했는데 나중에 네. 나와요. 그들은 레이서라서 목을 음. 엄청 이렇게 단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는 경추 디스크가 있었으니까 음. 에어팟 맥스를 저렇게 쓰지 못했을 거야라고 위안을 얻었던. 근데 네. 돌비는 아마 소니에선 안 될 테니 에어팟 네. 프로에서 한번 감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소니 헤드폰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 듣기엔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좀 되게 놀랐어요. 좋아가지고 영화 그 보는 정도로? 용어로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안 보유하고 좋다. 계신가요? 예 있어요. 어, 여기 옆에 있는데 여기 검정색. 예, 검정색으로 사고 엄청 제가 그 뭐 한때 막 저도 막 장비 같은 게 리뷰 같은 거 많이 만들었었으니까 한때는 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사실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리뷰 또 좋은 얘기 좋아하지 막 이거 쓰레기입니다 아마 안 좋아할 것 같아갖고 그런 리뷰는 안 만드는 제가 안 좋은 디바이스는 또 리뷰 만들지 않거든요. 또 특히 뭐 근데 뭐 그렇다고 애플이 뭐 협찬해준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뭐 그런데 이게 또 애플은 웃긴 게 다른 디바이스도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애플 디바이스들은 자사 코덱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바뀌어요. 시간이 가면서. 에? 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음악 쪽으로 이 얘기는 또 우리가 들어왔네요. 또 음악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예를 처음 들어서 듣습니다. 2021년 제가 기억하기 2021년 4월에 애플 뮤직에서 처음으로 돌비 애드모스를 스트림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당시에 저는 이미 그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이제 레이블들이랑 컨택을 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팟 맥스를 샀고 뭐 에어팟은 다 샀어요. 그날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런칭을 딱 할 때 걔네가 애플 뮤직에서 밀어뒀던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뭐 에어팟 프로 당시 2가 없었을 거야. 아마 1이랑 이제 그냥 에어팟 시리즈랑 그리고 이제 에어팟 맥스 딱 들었죠. 딱 들었는데 딱 듣고 진짜 어떻게 생겼냐? 큰일 났다. 이거는 인간이 들어줄 수 없는
사운드인데 이거를 지금 에드모스 믹스라고 해야 되고 이게 나의 벤치마켓인가? 진짜 안 좋았어요. 소리가 너무 쓰레기였어요. 진짜 이거는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어요. 이제 이 경험을 그때 경험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돌베는 처음 나왔을 때 에어팟 맥스 딱 들었었던 분들은 기억할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때 코덱은 지금이랑 완전 다르고 제가 다큐멘테이션을 한 것만 최소 7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비 에드머스라는 마스터 파일이 있고 그 마스터 파일을 어떤 식으로 디코딩 할 거냐에 대한 그 애플 에어팟에서만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그 코덱을 얘네가 소리를 바꾸는 거면 자기들도 알겠지 처음에. 애플이 그런 걸 유명하잖아요. 막 아직 100% 완성 안 했는데 막 릴리스하고 해가지고 막 고쳐가면서 막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뮤직도 똑같이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저는 믹스를 하면은 그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는 사람이 에어팟 맥스 들었어요. 근데 에어팟 맥스랑 애플 뮤직이랑 도비 애드머스 코덱의 조합이 제일 안 좋았어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근데 내 내가 믹스를 막 이렇게 어떻게 했어? 들어? 아 이상해. 에어팟 맥스 들으면은 그러니까 스피커로 하면 괜찮은데 에어팟 맥스 들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곤란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뭐 조그만 딥하게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돌비 애드머스 믹싱을 할 때 센터 채널 안 쓰거든요. 센터 채널 아예 안 쓰는데 그 안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안 쓰냐? 뭐 어떤 사람들은 쓰고 뭐 누구 쓰는데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센터 채널을 쓰면은 보컬이 가운데 안 있고 막 움직였어요. 막 보컬 센터 채널 놓으면 막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들려요. 그게 이제 조그만 더 딥하게 들어가면 HRTF라고 우리의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덱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코덱이 안 좋았던 거야 애플이. 그래가지고 그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몇조 몇천 조짜리 기업이 이렇게까지밖에 못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완성이 안 된 그런 제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했던 그런 스타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센터 채널 아직도 안 쓰고 이제 우리 스테레오처럼 팬텀 센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코덱이 맨날 바뀌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플 디바이스 하나 리뷰하려다가 이것도 욕하는 내용일 것 같아갖고 안 하게 됐던 내용 중인데 어떤 거였냐면은 애플에서 어느 날 에어팟 3인가를 이제 발매를 할 때 벌써 4까지 나왔지만 어답티브 EQ라는 그런 거를 딱 이렇게 옆에 한쪽 애플 키노트에다 어답티브 EQ 막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소리를 바꿔준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당신이 원하는 거를 소리를 바꿔준다 어떻게 알고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 얘가 소리를 바꿔준대. 근데 EQ인데 나한테 적응이 되는 EQ야. 뭘까 했더니 이게 뭐였냐면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안 해봤어요. 당시에 제가 테스트 해봤던 결과는 뭐였냐면은 만약에 제가 애플 에어팟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에어팟 3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아마존 뮤직이나 타이달이나 혹은 뭐 유튜브를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스테레오 믹싱을 들어요. 애드모스가 아니라 스테레오 믹싱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들려요. 근데 애플 뮤직에서 에어팟 맥스로 스테레오 음악을 든 애드모스 믹스가 있는데 그거를 끄고 스테레오 믹싱을 들으면은 스테레오 믹스가 진짜 안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마치 어댑티브하게 EQ를 걸어서 그 믹스를 쓰레기처럼 만드는 행위를. 그게 뭐야? 진짜 이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에어팟 맥스로 스테레오 믹싱을 들으려면은 아마존 뮤직이나 다른 음악으로 들었어요. 애플에서 못 들어요. 소리가 진짜 이상해요. 마치 내 에어팟이 쓰레기인가? 이런 식. 근데 에드모스를 키면은 일단 에드모스를 키면 한 5dB 정도 에드모스를 키워주고 하이 로우 올리고 막 되게 그래서 에드모스가 좋게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대중들이 듣기에 에드모스는 좋은 거구나. 에드모스는 정말 멋진 사운드구나 하는 거를 반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엄청난 상수를 이런 얘기를 사실 에드모스 믹스로 먹고 살고 있는 제가 하면 안 되지만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하진 않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뭐 근데 그런 시기에 에어팟 맥스가 진짜 안 좋아서 못 듣다. 근데 반강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니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다가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작업을 안 하게 되면서 안 쓰게 됐는데
그리고 진짜 한 1년, 2년 동안 아예 쓰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영화 한번 보려고 애플 TV로 아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들으려고 딱 켰는데 오우 영화를 보는데 와우 대박. 나 어. 순간 막 사운드 막 킨 줄 말하면서 막 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또 업데이트가 많이 어. 됐구나 그러니까 코덱이. 돌비스러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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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 되게 애드머스스러운 예. 또 놀랐어요. 근데 물론지 또 지금 들으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게 문제야. 지금 들었는데 또 이상할 수 있어. 또 코덱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코덱이 많이 계속 바뀌면서 발전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지금은 제가 그 돌비 애드머스는 이제 그냥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그 이제 돌비의 코덱을 사용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삼성폰 이런 것들은 그냥 돌비 코덱으로 들을 수 있게 뭐 타이달 이런 것들은 돌비 코덱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돌비 코덱을 더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실 애플 코덱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애플 코덱으로 많이 들어요. 제가 음악을 그냥 즐길 때도. 아, 그러니까 애플 뮤직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애플 뮤직을 스포티파이는 아예 안 쓰시나요? 스포티파이는 아예 안 쓰고요. 어. 왜냐면 또 저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북미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이 있으면 아마존을 뮤직은 공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공짜는 그 무손실 음원 스트리밍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아마존에서는 이제 96 kbps, 24 bp까지 이제 하이 레조루션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초고음질까지. 원래 그걸 타이달밖에 못 했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애플 뮤직도 있잖아요. 그건 일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니까. 애플 뮤직도 사실 돌비 애드모스를 스페이셜 오디오라는 이름으로 2021년에 딱 출시를 할 때 음. 러스레스 그 음원도 음. 같이 출시를 했거든요. 무손실 음원 스트리밍도. 근데 애플 뮤직으로 음악을 들으면 항상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거예요. 스테레오가. 근데 물론 그게 그것 때문에 확실히 있었죠. 그 에어팟에서는 스테레오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있었던 기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못 아. 들어줬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가르치는 플랫폼도 있어갖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음악 듣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뮤직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두 어. 가지죠. 실제 이상한 거냐 아니면 나의 그런 트라우마적인 기억 때문에 약간 이런 심리적인 요소인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항상 얘기했죠. 나는 안 듣고 해서 아마존 뮤직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무손실로 듣는다. 근데 전 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느낌적인 느낌 이런 얘기 도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제 루프백을 받아봤어요. 왜냐면 그 애플 뮤직을 들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이상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약간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야. 근데 음질이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걸 제가 루프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스트했을 때 이게 만약에 정말 그 동이랑 작동을 잘 한다면은 아마존이나 애플 뮤직이나 타이달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음질은 동일해요. 100% 동일. 다를 수가 없죠. 왜냐면 스트리밍을 러스레스로 스트리밍을 하는데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에이락이라는 코드를 쓰지만 그 코덱을 쓰지만 뭐 에이락이나 플렉이나 무손실 웨이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소리는. 근데 애플에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플레이를 하다가 이게 한번 절어요. 네? 언제요? 하다가? 몰라. 언제 저는지 모르는데 얘가 한번 절면서 네. 그 구간이 샘플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게 랜덤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번 딱 끊기는 게 있는데 그 끊기는 걸 또 페일을 쳐가지고 안 끊긴 것처럼 하지만 밀린 거야 살짝. 어머. 그러니까 음악을 이렇게 듣다가 살짝 이게 느껴지는 거죠. 불편한데? 그 이상한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야 항상. 세상에. 근데 뭐 아직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꽤 시간이 전이라서.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있는 플랫폼을 그 생각을 하면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완벽한 그냥 음악을 들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만약에 좋은 스피커로 스테레오 음악을 듣거나 할 때는 이제 아마존 뮤직으로 듣고 데스크탑에서는 밖에서 뭐 아. 생각 없이 음악 들을 때는 그냥 뭐 유튜브 뮤직 같은 거 차에 이제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차로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실 제가 음악을 잘 듣지 않 음악을 거의 안 듣거든요. 일주일에 음악을 듣는 게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거 빼고는 음악을 한 5분도 안 들으니까 아, 예.
저한테 걸리셨습니다. 뭐가요? 애플 뮤직에서 요즘 저 토론토 청취자가 사라지셨더라고요. 마이애미 팜비치 분은 계속 들어주고 계신데. 근데 그러니까 그 로이어님의 님의 그 음악을 들은 게 내 하루에 유일하게 음악을 듣는 시간에 들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음악을 듣고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안 듣고. 예.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안 네. 들으셨군. 마이애미 팜비치의 리스너분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주고 계신데. 약간 한인 키즈 카페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걸까? 거기서 틀고 계신가? 어떡하지? 난 이제 앰비언트로 바뀌었는데. 막. 왜냐면 그 동요 앨범을 계속 들어주시고 계셔가지고 뭐 모르는 먼 친척인가? 그러게요. 아, 이게 재밌네요. 근데 충격적이네요. 네. 그게 과연 뭐, 그걸 몰랐을까요? 누가 몰라요? 애플이. 알죠. 못 고치는 거죠. 그니까 모르지 않았을 거겠죠. 네. 아니 뭐 제가 특별해가지고 들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간단히 검색해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미 많이. 근데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애플 TV에서 애플 뮤직 들으면 처음에 1초 잘리는 것 버그도 있고.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잠깐 좀 전 놀라운 게 이게 그냥 우리가 막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애플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시청 1위, 2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분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옥을 만들어서 쿠퍼티노에서 모여가지고 와우 하면서 막 아이스라떼 한 잔 마시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봉 10억씩 시작하실 텐데 왜 그걸 못 고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우선순위에서 내려온 거겠죠. 근데 저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그들만의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음악에서 음악이 플레이를 눌렀는데 끊기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뭐지? 약간 그거를 이제 알아채고 거기에 불편을 느낄 사람의 모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낀 것이 아닐까요? 속상하지만.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 감성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거기서 알고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걸 수도 있어. 맞아. 야, 그 누가 신경 써? 예. 제가 또 저의 레주메 나름 제가 또 3D 오디오 컴퍼니에서 아직도 타이틀은 아직도 다이렉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결과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되게 엄청난 빅테크 컴퍼니랑 같이 작업한 일이 있었었는데 진짜 빅테크 진짜 막 삼성 LG급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제품 디바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 꽤 오래 전이고 누군지 말 안 하면 상관없으니까 어떤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바뀌었어.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헤드 시니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 근데 심각한 크리티컬한 버그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는 롤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 버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너무 심플하잖아. 야, 그냥 롤백하자. 근데 그 깃허브에서 마스터 브랜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운 거야 그거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 정도 회사에서 그런 없었다고? 백업이 없고 뭐 그게 그렇게 못 돌아가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러니까 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항상 이제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애플 같은 경우도 누가 마스터 브랜드를 실제로 지어가지고 못 돌아가는 거야. 그게 언젠지 몰라. 그 버그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모르고 또 이제 코딩이라는 게 저는 코딩 엔지니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와 진짜 이게 정말 이상한 데서 레터 하나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걸 좀 보고 나서부터는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닌 세계구나 느끼기도 했고 어쨌든 마스터 브랜치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막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야 저 빅테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면서 이제 막 저희가 만들고 있었던 그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새로운 코딩 엔지니어를 구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있죠. 그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된다. 마스터 브랜치가 지워지면 안 된다. 왜냐면은 롤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당연한 거지만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야, 지금 프로그래머한테 그거를 그런 기본적인 거를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분이 마스터 브랜치 지웠어요. 실수로. 대박.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와. 그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나빠한 사람이 마스터 브랜치를 지우더라고요. 아. 그래서 롤백을 우리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왜냐면 그 코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해했죠. 이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구나. 아. 물론 이제 뭐 깊게 들어가면 그분에 대한 그런 검수를 제일 잘 못한 뭐 실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저도 그러고 보니 IT 회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도 몇 년 다녔는데 저는 이제 기획자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사내 벤처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뭐 기획이랑 마케팅 총괄 뭐 이런 걸 하게 됐어요. 근데 사내 벤처는 룸을 하나를 주고 작은 사무실 하나를 별관처럼 주고 거기에 이제 PL님이랑 뭐 기획, 마케팅, 개발자, 디자이너 다 같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따로 부서별로 따로 있고 프로젝트 회의 때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자에 대한 농담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타타타타타 이거 이런 거 약간 소리 나는 이런 키보드 네. 이렇게 타타타 치다가 하다가 이 소리가 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실다가 뭐 이게 농담담하게 다 하는데 이제 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난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이제 저도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래서 공감이 나중에는 되네요. 웃긴 게 저는 제가 코딩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코딩에서 1도 모르는데 나중에는 제 컴퓨터를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제 거에다가 다 깐 다음에 파이썬이랑 막 다 깐 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플러긴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면은 플러긴 개발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본 스트럭처가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안에 그런 뭐 IR간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기본 엔진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그 뒤에서 뻗어나가는 거였는데 못 믿겠는 거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냥. 물론 이제 그래서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알려줘 한 다음에 오케이. 제가 하는 게 리서치였으니까 리서치할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거기서 그 펀치를 제가 해가지고 플러그인 앱을 제가 제 컴퓨터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거를 프로툴이나 로직에 넣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코딩 배워서 해서 멋있게 말하면 멋있는 거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몇 개만 해가지고 왜냐면은 못 믿겠는 거야 얘네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약간 좀 얘한테 부탁하면 하루 걸리는데 내가 하니까 30분이면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비밀이에요. 왜 하루가 지금까지 얘는 무슨 일을 한 거지? 왜 나는 그냥 그때 이제 약간 좀 꼰대 마인드죠. 이거 한다고 하고 우리 또 집에서 일하니까 이거 한다고 하고 제가 어디 놀러 갔다 왔구나.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협업을 할 때 개발자분이 요거 조금만 잘못됐으니까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엄청 오래 걸리고 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이거 그 유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했는데 뒷단이 그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을 하는 경우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급한 거부터 빨리빨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백단이 약간 누더기가 기워지듯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를 하나를 고쳤을 때 그거에 수반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굉장히 많이 그런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해야 돼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막 지금 한 얘기를 뭐 개발자를 안 좋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뭐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래놓고 마스터 브랜치 지운 애가 하기에는 걔는 뭐 그 전혀 뭐 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익스큐즈가 없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이거 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막 이거 빨리 해줘.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EQ 예를 들어서 뭐 플러그인에 EQ가 있는데 뭐 Q 값이 뭐 4이라 안 내려가. 그럼 3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줘. 그러면은 약간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3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그게
3을 했을 그런 모듈이 있긴 하지만 3을 했을 때 그게 버그가 없으려면은 또 다른 컴프레서 유닛이랑 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하려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그 나중에 좀 진짜 잘하는 코딩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그 전에 막한 애가 본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도 몰라 뭐가 어디 있는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쫙 펼쳐놓고 설명해 주더라고. 이게 여기 있고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와 되게 이거는 해놨으니까 내가 건들 수 있겠다. 그렇게 딱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실력자와 이제 주니어와 이제 시니어의 차이였던 거겠죠. 실력자와 허접의 차이였던 거겠죠.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아 걔는 농담이고, 허접이니까 뭐. 그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말을 하다가 실력이나 좋은 아웃풋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얘기로 돌아오잖아요. 그 제가 있었던 팀에도 정말 이름 있는 그 네임드 개발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개발을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차이일까 궁금했었어요. 그때 저는 약간 주니어를 갓 벗어난 지점에 음. 있었고. 근데 보니까 소통을 정말 잘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리가 되게 자기 머릿속에도 아키텍처가 딱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미팅이나 누구에 대해서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를 얘기할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딱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성이 좋으셨어요. 인성이 좋고, 소통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안 될 수 있죠. 근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막 아유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러고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그분의 그런 인성에 반하고 아 이래서 네임드는 네임드구나. 근데 네. 결국에 그분이 뭐 코딩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 문외한이니까. 근데도 아 사람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뭘 지금 하나 똑같은 것 같죠? 네, 음악이나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그쪽에 있으면서 사실 뭐 회사를 뭐 광고하거나 그런 것들 CEO가 그런 것들 하는 거지만 그렇게 진짜 뒤에서 뭐 테크놀로지라고 봤을 때 그런 진짜 코어 기술을 개발한 사람 중에 두 가지 유형을 봤는데 그것도 음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유형이 뭐였냐면 한 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얼마나 코딩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사람이 너무 좋고 그냥 되게 쉽게 잘 설명해주고 제가 물어보는 게 완전 허접한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 그 사람이 나중에 저희 컴퓨터 셋업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를 떠나서 아주 되게 좋은 회사에 자기가 CEO가 됐는데 되게 잘 나가는 회사에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되게 잘 된 케이스죠.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렇게 인성이 막 좋은 사람 아니었는데 천재기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몰라 이게 설명도 몰라. 근데 다음날 되면 돼 있어. 근데 그거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나중에 다른 개발자들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코드를 보면서 이거 누가 쓰는 코드야?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한 거니까 이거는 예술이야. 막 이거는 코드가 아니라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르니까 뭔지 모르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막 그건 맨날 공부하는 거야. 일을 안 하고 이제 너무 완벽한 코드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애플에서 데려가셔가지고 저희 회사 CTO였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데려가가지고 애플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피커 애플 에어팟 그 스피커 만들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 때문에 저희 어디 회사가 3D 오디오 회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이 간지 꽤 됐어요. 사실 몇 년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인재가 애플에 있는 걸 알고 제가 항상 예상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애플에서 저렇게 천장에다가 꼽을 수 있는 무선 홈팟 같은 거 나온다라고 그분이 그거 전문가거든요. 홈팟 나온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홈팟이라 하면 약간 돌비 시스템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저의 예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게 뭐냐면은 약간 그런 조그마한 이런 홈팟인데 이런 조그마한 크기의 스피커인데 많이 있는 뭐 구글 네스트라든지 알렉사 같은 그 아마존의 그런 조그마한 이런 소형 스피커인데 애플에 있는 거 좀 큰 게 있고 조그마한 걸 단종시켰구나. 좀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네 개를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왼쪽에 놓고 뒤에다 놔. 그럼 지네끼리 뾰루룽 해가지고 위치 서로 이제 추적한 다음에 딜레이 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놔도
집에서 네 개만 음. 스피커만 있어도 뭐 시네마 나오고. 근데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너무 좋다. 무선으로 그냥 천정에다 이렇게 딱 붙여. 그것도 삐리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아주 11개 팔아먹으려고. 아니, 근데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충분히 얘기를 가능성 있는 얘기죠.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막 네네. 예. 그리고 요즘에 그런 뾰로롱 해가지고 서로 튜닝하고 해주는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그니까. 제네렉 같은 경우도 스피커 서로 튜닝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 츄얼프 사운드라 해가지고 뾰롱뾰롱 해가지고 맞출 수 있거든요. 쉽게. 음.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네들 돌비 애드먼 스튜디오 몇 개씩 있고 그런 것도 개발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오, 어, 기대된다. 예. 얼마나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만들었고 가능한 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전 이제 프로 이런 거 하고. 예. 근데 마케팅 팀에서 이제 생각했죠. 이거를 정말 몇 개 팔 수 있을까라는 타산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게요.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파트 환경에서 이제 층간소음도 신경 써야 될 거고 생기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F1 더 시네마를. 근데 한국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작업실 얘기하려다 이렇게 넘어왔지만 한국이니까 집에서 그걸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음, 집에서 음악 빵빵 틀면 이제 특히 그러니까요. 천장에다가 스피커 달았는데 지금 거기서 그럼 음악 나오면 이제 거의 지금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애플 에어팟 홈팟 3를 사야 되는 이유 음, 층간소음과 싸우기 위해 음. 붙여놓고 막 음악 들고 막 아, 이러면서 싸우는 용을 하지 않을까 슬프다. 사람들이. 아, 예. 그 에어팟 얘기하니까 저 에어팟 4도 담아놓고 있었거든요. 네. 에어팟 4 아마 주스님이 리뷰하셨나?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오픈형이잖아요. 아 너무 그 신기하더라고 저는. 제가 그 네. 귓구멍이 작고 그런 사람 음. 있잖아요. 타고나길 귀가 작아요. 그리고 음. 이 들어가는 커널형이라고 하나요? 그 팁이 있는 고무 팁이 있는 이어폰은 오래 끼고 있으면 귀 건강에 너무 안 좋은 느낌도 들고 음. 약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툭 빠져요. 제일 작은 팁을 껴도. 네.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래 에어팟 프로 1세대인가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한 게 없어서 어거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팟 4는 오픈형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꽤 잘, 그러니까 돌비도 뭐잘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픈형이니까 들리긴 하는데 네, 저는 소름 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게 어떻게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되는 것 자체에 좀 어.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는 조금 아주 집중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막는 거랑은 음, 다르긴 한데 뭐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 그냥 헤드폰 했는데 근데 뭐 그냥 저 운동할 때 되게 많이 썼었는데요. 운동 갈 때 쓸만한가요? 저는 운동할 때 이 정도면은 그냥 오, 다른 것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예. 아, 안타까운 거는 저는 에어팟 3의 사운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진짜요? 아까 그 네. 문제 있었던 테스트.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최종적인 마지막 업데이트까지 왔을 때 3의 소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오, 약간 M50X랑 비슷해요, 소리가. 예, 그렇게 얘네가 그 만들어가지고 취향이. 발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제 음, 취향을 굉장히 맞는 건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음, 펀치하고 폰은 약간 조금 에어팟 프로스러운 식으로 약간 좀 뉴트럴하게 바꿨는데 오빠 폰은 좀 구매를 여전히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 소니의 블루투스 뭐 WH 처음 그거를 샀는데 그거는 또 제가 첫 블루투스 헤드폰이거든요. 음, 감상용 헤드폰을 안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귀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좋죠. 근데 그거를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무서운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헤드폰 쓴 사람들이 길에서 왜 두리번거리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음, 유난히 두리번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음, 와도 진짜 안 들리니까 이렇게 음, 살피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지하철을 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 헤드폰 본부가 오다가 음. 드디어 이제 장만을 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많이 돼도 바깥에 다닐 땐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에어팟 4 여전히 저희 장바구니에 있는 걸로 할인 또 워낙 중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environment awareness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 뭐 누가 말 걸면은 에어팟 같은 경우는 켜지고 그 트랜스페런시 모드 켜지고 막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냥 길에서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은 또 우리가 음악 팟캐스트니까 이렇게 음악을 그렇게 막 항상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게 당연히 귀에 안 좋거든요. 헤드폰을 끼는 것도 진짜 좋고 제가 헤드폰을 제일 오래 쓰는 시간은 우리 팟캐스트 할 때만 이렇게 오래 하지. 저는 헤드폰 같은 음. 경우는 한 번에 10분 이상 절대 안 쓰고 작업을 할 때도 아, 진짜요? 예,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되게 이어폰이랑 헤드폰 중에는 그래도 헤드폰이 낫죠? 제 생각에는 근데도 헤드폰이 낫고 특히 이제 커널형을 안에 귀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그니까. 들고 근데 뭐 에어팟 같은 경우 프로 같은 경우로 이제 뭐 정말 지하철 탈 때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불편하니까 그런 거 끼는 거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차단시키고 음악을 크게 듣고 하는 행위들은 아마 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 애플에서 뭐 볼륨 어느 정도 이상 못 올리고 그런 거 제한 두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기능으로 넣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청력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이 시대 아이들이 크면서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기타 가르칠 때 같은 경우는 또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10년도 더 되긴 했지만 그때 이미 어 10대인데 귀 잘 안 들리는 애들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왜 안 들리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의 일이거든. 음. 음악을 크게 들으면은 너 귀 나간다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청력이 저도 가는기가 먹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딱 집중적으로 나빠진 시기가 두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생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었어요. 그때 지하철에서 내내 귀를 꽂고 듣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게 음.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없으니까 지하철의 소음 때문에 음악이 안 들리니까 볼륨을 이따위로 키우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1, 2년 하고 나서 귀가 진짜 나빠지고 더군다나 그때는 밴드를 해가지고 합주실에서 진짜 시끄러운 환경에서 막 3시간씩 이렇게 노출이 되고 너무나 귀에 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때 확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약간 아, 왜 이렇게 같은 볼륨인데 멀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모르고 살다가 아기 낳고 음악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폰을 쓰고 그 M50X 그거예요. 음. 그거를 쓰고 막 아기 낮잠을 만약에 2시간, 3시간 잔다. 그럼 계속 그걸로 뭔가를 이제 공부하고 음악 공부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진짜 안 들린다라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데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에 빠져가지고 네. 큰일입니다. 네. 귀 안 들리는 아이들을 실제 많이 만나봐가지고 특히 뮤지션들은 또 이제 사실 공연을 많이 하는 뮤지션들은 공연하다가 귀 많이 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인이어 쓰기 전 뭐 인이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예전에 어떤 전에 들은 얘긴데 그런 그게 맞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돌이 공연을 하시고 호텔방에 와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명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너무 크게 인이어를 해가지고 근데 느껴지는 게 정말 그렇게까지 커대는 건가라는 게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기도 하고 정말 이명이 들려서 귀가 나갈 정도로 커den 왜냐면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런 식으로 공연하면 나중에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귀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명은 한번 생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귀에 있는 청력의 손실은 현대 의학으로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제가 그런 요즘은 노이즈 캔슬링 시대지만 캔슬링 시대가 오기 전에는 제가 항상 제가 학생들이나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로비님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경험했던 거지만 저희 집에 갈 때 막 메탈리카 듣는데 안 들리니까 막 볼륨 최대로 올려가지고 듣고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거 듣고 막 음악 들으면서 막 집에 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학교 가거나 뭐 어디 가려고 그냥 이어폰 딱 끼고 음악 딱 틀는데 와씨 뭐야 전화 너무 올려놔가지고 딱히 맞아. 이러잖아요. 음. 그렇게 심하게 놀래는 그 볼륨으로 우리가 몇 시간을 들은 거잖아. 음. 그럼 거의 끝난 거거든 사실. 음. 예, 그래서 이제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그걸 좀 느껴가지고 저는 막 예전에 한참 20살, 21살 어릴 때 한국 가서 막 클럽 갔거나 갈 때 있잖아요. 음. 막 홍대 클럽 가면은
귀마개 하고 갔어요. 선구자네. 네, 클럽에 선구자네요. 귀마개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친 애처럼 쳐다봤죠. 요새 클럽에 되게 안, 작은 귀마개도 있어요. 네, 안 들리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뮤지션스 이어플러그라고 한국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약간 자기 귀 모양에 따가지고 이어플러그를 만들어주고 필터를 넣는 건데 그러면은 전반적 물론 내 귀로 듣는 거랑 똑같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레벨이 줄어드는 느낌이지 우리 그런 먹먹한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음악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어플러그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한국도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건강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예전부터 저도 한 15년 전에 하나 맞춰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잘 당연히 귀 모양이 안 바뀌었으니까 잘 받기도 하고 그거를 끼고 이제 나가면은 제가 ER15인데 15dB 낮춰주는 거예요. 15dB. 그래서 시끄러운 데서 연주를 해도 좀 그래도 잘 들리는 그런 식으로. 네. 괜찮네요. 네, 저도 귀 보호는 중요합니다. 음악 하는 사람한테 음악 많이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헤드폰이나 건강한 이어폰은 환경에서 네, 최대한 많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어렸을 때 이거를 진짜 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30대 중반쯤에 이거를 좀 확 느끼게 되어가지고 특히 그 애기들이 큰 소리로 차 안에서 막 있는 힘껏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그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은 이거 소음 심각합니다. 뭐 장기간 여기 있을 시 청력이 손상되면 이게 알림이 계속 뜨거든요. 목청이 네네. 좋아가지고 특히 네. 저희 둘째가 목청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귀마개를 애기한테 미안하지만 귀마개를 그러니까 들리긴 들려요. 네네네. 귀마개를 조그만 걸 끼고 있으면은 조금 살겠는데 근데 또 막상 귀마개도 오래 끼면은 웨이도형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요. 귀도 아프고. 그래서 네. 요새 조금 고민이 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저희 때는 클럽 세대잖아요.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20살 요럴 때 클럽이 진짜 유행을 했는데 네. 보면 꼭 그 베이스 우퍼 앞에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맞아요. 그런데 느낀다고. 끝났어요. 네. 저는 거기서 30분만 있으면 다음날 머리가 막 빠졌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삐 소리도 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공연장 예매할 때도 좀 앞에 너무 사이드 그 스피커 옆에 있는 자리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은 이제 좀 소극장 같은 데는 스피커 바로 앞에도 좌석을 팔아요. 거기 이제 공연장 만약에 2시간 반 거기 있으면은 한쪽 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연장에서의 그런 볼륨의 기준치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콘서트장을 그래서 저는 라이브 음악을 안 듣거든요. 그거 싫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행히 몇 년 전에 그 한국의 그 아티스트 중에 구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캐나다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티켓 초청권을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뭐 아내랑 아내 친구랑 이렇게 가서 공연을 봤는데 귀마개 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당연히 크겠구나. 너무 오랜만에 그 캐나다에서 공연을 보러 가가지고 또 근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아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대화할 정도의 볼륨이었어요. 근데 그 공연장에 다 그 아티스트의 팬분들이 가시니까 뭐 떠드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팬분도 안 떠들고 소리도 크게 안 나니까 사운드 너무 좋은 거야. 사운드가.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도 되게 화려하게 잘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날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사운드를 진짜 깔끔하게 들었다 하고 좀 기뻤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크게만 키우는 그런 라이브 사운드를 좀 안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니까 사운드를 이제 최대한 잘 들리게 하는 거를 목표로 이제 그런 밸런스를 잡으시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잘 이렇게 세팅을 잘 하면은 그렇게까지 키우지 않아도 충분히 큰 공연장 안에서 어디에 앉아도 잘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전 돌비 애드모스 믹싱은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스피커들이 11개를 뭐 보통 7.1.4라고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1.4로 하고 있는데 정말 15개의 스피커가 볼륨이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이게 그런 드라이브감이 걸리면서 그 공간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스테레오 믹싱 할 때는 더 크게 안 하거든요. 스테레오 믹싱을 뭐막한 70dB SPL 뭐 이렇게 막 진짜 조용하게 막 믹싱하기도 하고 뭐 일부러 많이 줄여보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에드머스 믹싱은 스피커 볼륨을 많이 키워야 돼요 오히려. 어. 예, 막 85, 90dB 막 이렇게 때로는 95dB까지 엄청 키워야 돼서 제가 에드머스 믹싱을 스피커로 할 때는 진짜 한 15분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고 완전 줄이고 뭐 에디팅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조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히려 그때 헤드폰을 쓴다든지 왜냐면 이게 올려야 돼. 크게 키워야 돼요. 참 웃긴 거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이머시브는 소리를 더 키워야 돼요, 오히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제가 음. 그 F1 더 시네마 보고 나서 제일 되게 딱 느꼈던 거는 소리가 진짜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들리는데 귀가 되게 피로하지 않고 탁 쏘는 느낌이 전혀 없이 너무 이제 만족스러웠거든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극대화된 자연스러움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dB가 올라가도 주파수 대역대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조절이 된다거나 위치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청력 손상도 덜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로미님의 경험은 만약에 진짜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믹싱을 잘 하셨을 거고 첫 번째로 그걸 믹싱하신 분이 믹싱을 잘 하셨을 거고 되고 두 번째로 감사하게도 그 영화관이 기준치를 지켜주신 거고요. 아, 영화관도 제가 한국은 모르니까 캐나다 같은 건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이게 스탠다드가 없어요. 한 스탠다드는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지켜주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게 중구난방이고 소리 같은 경우가 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럴 일 없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안 나온 스피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머시브 같은 거 하는데 막 뭐 스피커 몇 개 빠져있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운이 좋은 가신 제가 세봤어요. 상영관이 예, 그 스피커 세봤는데 예, 궁금해서 예. 얘기하려고 세봤는데 천장에 18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조로 9줄이 있었고 벽면은 어두워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메가박스 코엑스 돌비 시네마관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좀 잘해주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아, 그런 거를 관객들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영화관의 컨디션이나 스피커의 컨디션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뭐 딥하게 얘기하기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연스도 없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한스 지머가 했거든요, 음악을. 그러니까 송도 있지만 앰비언트가 엄청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음이나 효과음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약간 앰비언트 음악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앰비언트 음악은 그냥 흘러가는 음악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신경을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앰비언트 음악이니까 더더욱 이런 스테레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면은 엄청 좋은 경험을 줄 수도 있겠다. 특히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듣는 환경에서는 거기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뭐 해봤자 뭐 거리감이라거나 이제 패닝이라거나 뭐 그런 정도로 심플하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뭔가 욕심을 내봐도 의미가 더더욱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히려 에드모스가 그런 영화에서 아까 제가 에어팟 맥스 같은 걸로나 에어팟 프로 같은 거 들을 때 두 개 헤드폰, 이어폰으로 들을 때 영화에서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영화는 음악이랑 다르게 항상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막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적이나 요소가 되게 많고 그리고 특히 또 비주얼 큐가 있잖아요. 헬리콥터 날아가는데 내 앞에 헬리콥터 날아가잖아. 그 진짜 그러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껴지거든요. 얘가 옆에서 말하면서 옆으로 걸어가는데 진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우면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긴 해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레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다가 베이스를 놨는데
잘 들려. 기타를 놨어. 잘 들려. 드럼 놓으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 것처럼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특히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뭐 해서 신디를 하나를 패닝을 했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 오른쪽에. 근데 거기다가 뭐 피아노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누가 어디 있는 건지 안 들리는 것처럼 에드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귀는 두 개인데 그런 수많은 요소들을 만약에 믹스에다 때려 넣어버리면 안 들려요 아무것도 뭐가 어디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사실 스테레오처럼 느껴지거든요. 에드머스 믹스가. 그래서 에드머스 믹스 듣고 어떤 사람들은 와 좋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에드머스지 그냥 스테레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영화를 딱 켜주면은 와 누가 들어도 야 이거는 스테레오가 아니다 이건 다르다 바로 느끼게 되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음. 그나저나 오늘의 마이크는 SM58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마이크 바꿔봤는데 소리 어떠세요? 깔끔하네요. 네, 저는 이제 웃긴 게 이게 이것도 좀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마이크들을 쓰기 전에 이제 로직에다 녹음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하는데 저번에 뭐 제가 놓친 부분이었는데 지연스랑 둘이 촬영했던 거에 4일 제나이더 441 같은 거 썼을 때 소리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제 걸 다 듣는데 네. 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마이크가 고장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리버사이드에서 뭔가 프로세싱을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도 소리가 제가 아까 테스트한 게 맞다면은 지금 이 소리는 오히려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SM57이랑 58이랑 어떤 게 더 보컬에 어울릴까요라고 하면은 약간 58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57은 약간 떠 있는 그런 진짜 내 목소리 약간 악기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 내추럴한 느낌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장비들로 사용을 했어도 이건 조금 더 보이스를 물론 지금 저역대가 좀 많이 튀긴 하지만 되게 좀 오히려 더 되게 내추럴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궁금했던 게 저는 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먹먹한 느낌이라는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7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먹어버리는 느낌이 조금 더 있었는데 그게 윈드스크린을 스펀지를 쓰셨었잖아요. 지난주에는. 근데 네. 이번에는 그 오팔 자체에 있는 그 스테인리스 망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걔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 오칠 같은 경우도 애초에 사실은 뭐 그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컬을 가까이서 받는 것보다는 그 만약에 제가 그 오칠을 팝필터를 따로 썼으면 또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로비님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SM7B 같은 경우도 전 녹음을 할 때 그 팝필터를 빼고 그 앞에다가 그 자체에 있는 팝필터를 빼고 따로 팝필터를 써가지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혹시 간파하신 걸까요? 그 먹먹함이 항상 이제 그 구매 결정에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혹시 그 이 팝필터나 윈드스크린의 소재에 따라서도 그런 게 분명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바람이니까. 네. 그렇다면 SM7B를 그거를 빼고 스펀지를 빼고 하면은 확실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꿍꿍이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얘기를 하시네요. 네, 지금 달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네. 제가 58로 진짜 보컬 녹음도 해보고 했는데 네. 58에 있는 이거를 빼면 안 돼. 얘는 약간 되게 취약하게 만들어져가지고요. 팝필터를 쓴다 하더라도 얘는 이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팝필터를 쓰지. 이제 물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팝필터를 써야지만 안 그러면 피 발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저번 주에 57 아무래도 제가 테스트 잠깐만 해보고 이게 팟캐스트 할 땐 제 목소리를 저의 몸의 울림과 함께 들으니까 제 목소리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5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듣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주수님 목소리에는 58이 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 441 같은 경우도 맨날 자랑하고 했지만 로미님이 처음에 되게 딕션이 좋게 들려요 했을 때는 굉장히 좋게 들렸는데 그 다음 화에서는 마이크가 고장나는 느낌이 소리가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리버사이드에서 좀 뭔가 프로세싱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AI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서 또 네. 그거를 그러면 170도 약간 177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준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소리를 듣고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좀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컨트롤 우리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170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거 뭐 사신다는 분들 5분 계시던데 지금 제가 사고 싶을 때는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70 진짜 웃긴 얘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네. 제 유튜브 댓글에 그 170 그 에피소드에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170 사러 갑니다 진짜로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하트만 눌러드렸는데 그분이 진짜 샀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진짜 산 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은 네. 그분한테 판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판 분은 저한테 170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산 사람이야. 어머. 그 전에 예전에 아 정말요? 예전에 산 사람인데 이분이 하실 말씀이 제 170 팟캐스트를 들으시죠 이분도. 근데 170 에피소드 못 들었어. 그리고 장터 넣어놨는데 어떤 그 사람이 듣고 사간 거야. M 뭐 사이트인가요? 어떤 분이 아이디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근데 했는데 이 사람이 아차 싶은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 듣고 약간 내가 왜 팔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이제 근데 진짜 이거는 그 커머스 아닌가요? 극찬을 하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렇게 바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살 매물이 있어야 할 텐데. 네, 약간 좀 더 팟캐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은 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왜냐면 되게 약간 좀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만 듣는 거니까 만약 조회수가 1000이 나왔으면은 그 1000명은 음악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만약에 뭐 침착맨 그쵸. 영상이 1000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안 나온 건데 왜냐면 모든 사람들 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한두 개씩 들려요. 뭐 어떤 거 마이크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중고장터 에피소드가 저는 굉장히 약간 조금 대박이네요. 한주스 게이트 네. 아닌지. 그래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들으시면서 이 58이라는 마이크에 대한 이 안 좋은 편견들이 있다면 사실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58 마이크도 뭐 저의 목소리한테 그런 거 지금 약간 파열음이 많이 생기고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유구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정말 제가 대학교 갓 입학했을 때부터 보컬 마이크는 58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57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뭐 장르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색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대학생들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엄청 고민하다가 대부분 보컬은 58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그 사용하는 환경도 다 달랐을 거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58과 57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57은 새 거를 샀고 58은 중고를 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비교일까? 나도 잘 모르겠다 했는데 주수님 목소리로 제가 지금 헤드폰으로 듣기에는 58이 더 좋게 들립니다. 맞아요. 저는 57 약간 먹먹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되게 약간 좀 떠 있고 약간 좀 야비하게 들리는 그런 깔끔하긴 했다. 네, 이것도 저도 이제 황인규 한국에서 베이스 치시는 인규 형이 저한테 20년 전에 파신 건데 중고로 20년 전에요? 네, 웬만한 마이크 다 중고니까. 그때도 이미 2000년대네요. 이때 이미 그때부터 쓰고 있고 20년 전이네. 진짜 20년 전이네. 슈어 마이크 내구성은 진짜 알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도 막 쓰던 건데 내가도 막 써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막 교회 같은 데나 그런 데 가면 이제 58이 너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뭐 58A 뭐 베타 뭐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네.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 막 파란색 있으면 좀 더 비싸 보이고 리더한테는 파란색 주고 막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58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취향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뭐 58A나 그런 걸 녹음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 58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다른 버전들로 실제 녹음을 해보진 않았는데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58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EQ를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 EQ를. 어, 왜냐면 하이가 막 이상하게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뭐 원하면 하이를 막 올려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싱어들이 이제 오파를 갖고 있으면 간지가 안 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슈어 58 무선이 있고 뭐 그 위에 급들 무선이 있는데 58이 제일 쌀 거 아니에요? 노래 실력이 동일 다 잘한다고 한다고 치면은 저는 오히려 58을 줘요. 오. 예. 그리고 오히려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58을 줬을 때 아무 문제 없었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 사람들 물어봐. 지금 싱어 지금 마이크 뭐냐고. 아, 님이 저번 주에 쓴 겁니다. 예. 아, 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스위치 있는 버전이 있잖아요. 스위치 유무가 음질에 영향을 주는가? 아, 없지 않을까? 테스트 해본 적은 없는데 당연히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 스위치가 어쨌든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음.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그래요. 그 디자인을 사실 보진 않았지만 전혀 네. 그거 어, 가지고는 다른 마이크가 아니라면 같은 모델인데 음. 스위치만 있는 거라면은 같은 마이크인데 스위치만 있는 것도 있고 그 네. 베타 N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순정 오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했고 네. 그리고 SM7B도 DB보다는 그냥 B를 추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그래서 제가 중고 매물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그 제가 갖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랑 묶어서 중고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거를 사용하셔서 그런가?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열심히 지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SMTB 아니면은 뭐 부스터 이런 것들이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집에 쓰시는 분들 썼을 때 뭐 개인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볼륨을 올린데 인터페이스가 안 노이즈가. 좋으니까 왜냐면 특히 세븐비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많이 필요한 음, 마이크인 거는 당연히 부정할 수 없는 얘기니까. 음.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리앰프를 두 개를 쓰는 거거든요. 음. 왜냐면 그렇게 다이나마이트 붙이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라인 프리앰프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일렉트로닉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운드에. 그럼 소리가 바뀌겠죠. 아무리 클린으로 뭐 하건 뭐 하건. 음. 근데 왜 그렇게 올리지? 왜 그렇게 해서 올리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봤자 어차피 뭐 10dB, 15dB인데 그러면은 왜냐면 그렇게 홈 레코딩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게 해서 10dB 올렸어. 그러면은 로미님이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에어컨처럼 집안에는 노이즈가 같이 올라오거든. 이렇게 개인은 더 높게 받았지만 노이즈는 같이 따라왔을 텐데 그게 왜 이득인 거지? 그러한 이유로 스튜디오에서는 절대 안 쓰잖아요. 그런 인라인 프리앰프를. 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클라우드 리프트인가? 그건 클라우드 혹시 리프터가 들어보셨나요? 네. 네, 클라우드 리프터가 그거의 그런 유행의 시작점이죠. 클라우드 리프터가. 근데 클라우드 리프터를 저는 딱 한 번 써봤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개인을 키운 용도가 아니라 그 스튜디오가 그 케이블이 진짜 100m가 매립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이 너무 기니까 매립되어 있는 스튜디오의 케이블이 XLR로 그냥 들어갔을 때 실제로 신호가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리프터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를 주면서 거기서 게인을 올려서 오잖아, 라인 레벨이.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본 마이크였었어요. AAR84라는 리본 마이크인데 그 리본 마이크는 그래서 그 스튜디오 쓸 때는 클라우드 리프터를 안 쓰면은 소리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 해결용으로 쓰는 거지. 그게 리본 마이크니까 개인이 약하니까 클라우드 써가지고 올려야지라는 생각은 저는 스튜디오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그걸 한번 소비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그럴 것 저 같은 같네요. 경우도 리뷰 한번 했었거든요. 저기 위에 이제 로이어 그 개인 올려주는 거. 근데 그러한 이제 그런 거를 뒤에다 달았을 때 괜히 올라오니까 시원하게 뽑아지는 그런 느낌,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원래 마이크의 본질적인 사운드에 대한 변화는 오거든. 왜냐면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잖아.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꼽은 다음에 아웃으로 뽑아서 다른 인터페이스 또 꼽지 않잖아. 개인을 더 준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뭐 근데 문제 뭐
그게 필요한 상황들이 있죠. 정말로 그렇게 개인을 빨리 뽑아낸 너무 막 조용히 해야 되는데 막 아무리 땡겨도 안 나와. 그러면 붙여야 되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쓰시려는 분들이 홈 레코딩이나 연습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연습실에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그거 그냥 마케팅이 그거를 넣으면은 좋아진다라는 마케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데. 좋은 제가 봤던 마케팅이었네요. 다들 샀기 제가 봤던 때문에. 것들은 좀 그런 마케팅이 좀 강했었던 게 아. 느껴져가지고. 사실 저도 샀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도 행복하고 판사도 행복하고 하면 다 좋은 거, 뭐든 행복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맞는 건지는 거 약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면 소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확실하게 그거를 이제 진단해서 탁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왜 병에도 확실하게 병의 그 원인을 모를 때는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맞는 세팅을 찾으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위험한 거는 이제 그게 막 정답인, 누군가가 다이너마이트에 꼈더니 해결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대박이에요 하니까 그게 막 이제 너도 나도 쓰면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런 인터넷이나 리뷰 세상에서의 올 수 있는 뭐 양날의 검이겠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니까요. 저는 이거 마이크가, 이것도 이제 슈어에서 새로 최근에 나온 건데, MV, 그러니까 SM이 아니라 이거는 MV7 플러스라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네. 얘도 지금 그냥 USB로 컴퓨터에 냅다 꽂은 거예요. 아무 오디오 인터페이스 거치지 않고. 그리고 앱에서 뭐 디노이저랑 파핑 노이즈 제거하는 거 이거 다 킨 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엔 한번 이거를 XLR도 있거든요. XLR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꽂으면은 그냥 다이내믹 마이크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음색은 과연 누구와 가장 비슷할 것인가? 그런 게 조금 느껴질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는 그 꽂아서 마이크 이렇게. 로미님 목소리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카메라 안 켜졌을 때 녹화할 때 많이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을 쫙 해주는 게 좀 놀랐어요. 너무 편리해요. 그 기능이 좋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단점은 이제 MK2가 나오겠죠. 이제 6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더 좋아지는 AI 기능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팟캐스트 같은 거 할 때 쓰기에는 거의 뭐 끝판왕이지 않나 이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이즈 게이트, 이제 여기에는 리얼타임 디노이저랑 뭐 리버브, 톤 메이킹, EQ, 필터, 뭐 파퍼, 스토퍼 이런 거 다 있거든요. 한 번씩 다 써봤는데 기가 막히게 좋기는 한데 내 취향대로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디노이저 이렇게 하면은 음성이 시작하는 지점이랑 끝나는 지점의 그 미묘한 구간에서 약간 어그러진다든지, 그게 저는 신경이 쓰여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제가 이것도 빼고 이제 팝필터도 다른 거를 해보고, 그리고 디노이저를 끄고 해봤거든요. 대신 XLR을 연결 안 하고 USB로. 근데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게 간편함을 포기하면. 네, 되게 깔끔하고 잘 받아져가지고. 네. 네.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많지 않았으면은 시도해볼 만한데. 똑똑한 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M7B를 지금 사고 싶어지는 이 마음은 하도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궁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연스 돌아오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지연스가 돌아오면은 또 지연스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막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근데 저 진짜 팟캐스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거에서 어떤 사운드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걸 누구랑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아까 그 팟캐스트 얘기하면서 우리 조회수 막 1000, 어떤 것도 이제 거의 2000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벤치마켓을 했던 저의
제 인생의 변화를 준 팟캐스트, 그 경제 팟캐스트긴 한데 그 캐나다의 사람들 하는 거 그분들 그 옛날 거 보니까 뭐 어떤 것들은 한 1,000, 2,00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분들은 이제 타겟이 전 세계를 타겟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물론 경제라는 한 가지 그래도 경제 1위거든요. 그 팟캐스트가 그 캐나다에서는 지금 순위가 팟캐스트 1위. 그분들도 유튜브 1,000, 2,000 나온 거 보면서 아 우리 거 진짜 많이 듣고 계시고 이거 그 제가 원했던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 주변에 좀 이렇게 긴 템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맞아요. 쇼츠에 쩔어 있는 세상에서 그래서 긴 템포로 들었을 때 느껴지는 또 생각도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방금 조금 좀 제가 좀 조심하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런 제품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사람들이 음악하면서 우리가 들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릴 때 음악 하다가 음향하는 애가 없었거든. 제 학교 같은 경우는요. 음. 또 한국인들 몇 명 없었고 또 외국인 뭐 영어도 못한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막 빨리 251, 12K를 돌리고 싶은데 무슨 SM58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니 이렇게 좀 인간 취급 안 했던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저희 학교는 완전 재즈에 미친 애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재즈 정말 미쳐있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존 메이어 뮤지션은 취급 안 하고 막 그런 학교였었어요. 존 메이어도 취급 못 당하는 재즈만 해야 돼 무조건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약간 좀 음향에 대한 그런 갈망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정보에 대한.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기를 바랬는데 뭐 로미님이 재밌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일단 너무 재밌고요. 그 제가 최근에 지난화인가 SM57 등장한 걸로 음. 인스타그램에 쇼츠 그 릴스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봤어요. 근데 네네. 그 맞춰보세요. 약간 여러 개 네. 재밌게 만들어봤는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음. 평소에 저의 계정에서 등장하지 않으시던, 그러니까 아마 이제 팔로우는 하고 있지만 말을 꺼내지시 않으시던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네. 맞춰주셨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고 신기했던 게 저는 엔지니어 분들이 저를 이제 제 거를 볼 거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왜냐면 보통 아마추어 음악가나 뮤지션이나 비전공 인디 뮤지션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계셨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 팟캐스트의 순기능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나의 플랫폼처럼 작용을 한다면은 엔지니어 분들도 와서 보시고 초보 뮤지션 분들이나 프로 뮤지션 분들도 와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스너들도 사실 상당수가 있을 거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리스너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뭔가 재미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리처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네. 저랑 주수님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런 좀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시간 많이 지났지만 그 팟캐스트 할 때 또 말씀드렸던 게 그런 커뮤니티 같이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같이 인터뷰나 그런 식으로 또 조인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일단 그러니까 저희 안에 있는 이야기 보따리가 우리 할 얘기가 끝나야 맞아. 이제 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누굴 데려오는데 사실은 아직은 안중이 없어 사실 맞죠? 근데 그렇게 오면 또 재밌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이 네네 와서 맞아요. 그들의 왜냐면은 그냥 뭐 누가 만약에 왔어 그 사람만 또 주제를 해도 막 몇십 화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얘기만 맞아요. 해도 그래서 앞으로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주에 리스너들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또 궁금하네요. 지금 이 1시간 반 이상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음악을 하면 살아가는 세 명의 포스트가 함께하는 오늘은 둘이서만 함께했지만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주수였습니다. 로미오캣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